솔직히 말하면 저는 괴수물을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이고 괴수물 역시 그 전조로서 절망적인 재앙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아주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본 신고지라는 따로 GV를 계획할 정도로 인상 깊게 본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레전더리에서 제작한 몬스터버스의 전작 고질라도 오락 영화로서 충분히 볼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1998년에 나온 고질라를 압도하는 훌륭한 퀄리티에 감탄하기도 했었죠. 여느 특촬물 팬들이 그렇듯 저도 일본판 고지라 시리즈를 찾아보고 괴수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일본에서 들여온 괴수물 비디오들을 찾아보거나 구하러 다니기도 했죠. 그렇기에 나오는 괴수들은 익숙했고 등장하는 오마주 장면들을 모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척 민망했어요. 왜 민망했냐면 이 영화를 구독자분들을 초대해서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같이 봐요 이벤트를 진행하고 나면 영화가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보통은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 영화는 누구도 영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런 건 후두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오신 분들의 의견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중반까지는 재미있었다는 의견도 많았고 시각 효과가 아주 우수하다는 평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딱 한 분만 영화가 너무 안 좋았다고 혹평을 하셨죠. 전반적으로 재미있는 부분은 있었지만 좋지 않은 영화로 의견은 수렴되었습니다. 저는 전작 고질라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본 고지라 영화들 중에서 1998년판을 제외하고 가장 나빴다는 평을 해야겠군요. 이 영화는 존재 자체가 낭비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괴수들은 낭비되었고, 나오는 무기들이 낭비되었고, 나오는 배우들은 또 엄청나게 낭비되었고, 퍼부은 CG가 죄다 낭비되었고, 영화의 스텝이며 음악이며 오마주며 전부 다 낭비입니다. 고질라가 도시를 쾅쾅 부술 때마다 폭발하는 것들이 전부 다 돈인데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는 큰 괴수들 몇몇 등장시켜서 싸우게 만들면 사람들은 모두 좋아할 거라고 착각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토록 망가진 대사와 휴지 조각만도 못한 플롯으로 영화를 만든 거겠죠.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괴수 영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괴수물 팬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는 이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레전더리 몬스터버스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등장한 고질라는 1998년판의 악몽을 씻어내고 일본판 오리지널 고지라의 설정과 모습을 존중하며 나타났습니다. 각본은 멍청했지만 그래도 영화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는 콩, 스컬 아일랜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질라 대 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를 보고 나서 고질라 대 콩을 전혀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장점은 다름 아닌 괴수들에 있습니다. 전작 고질라에서도 고질라의 압도적인 외형은 물론이고 원작 팬들에게도 생소한 괴수 무토도 꽤 멋진 외형으로 등장해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다소 유치해 보일 수 있는 기도라를 위험이 가득하면서도 폭력적인 모습으로 잘 표현했고 로단과 모스라도 원작의 모습을 존중하며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감독이 덕질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등장신에 힘을 준 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선 킹 기도라의 등장 장면에서 스펙타클한 연출을 보여주는 한편 바로 고질라와의 대결을 배치해서 킹 기도라의 위력을 과시한 것은 정말 좋은 장면들이었습니다. 이후 모스라는 유충 상태도 그렇지만 마침내 성충이 되어 날개를 펼칠 때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감탄이 나올 정도로 화려하고 화사한 색채의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로단 역시 마찬가지죠. 화산과 함께 나타나 울부짖으며 날개짓을 시작하는 장면들은 모두 대단한 힘을 보여줍니다. 이건 고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자와 박사의 희생으로 부활한 고질라가 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의 연출은 원작 팬이라면 소름이 끼치는 연출입니다. 저는 그 오마주의 전율을 느끼면서 감탄했어요. 특히 원작 고지라의 특유의 배경음악이 아마 새로 리메이크한 것 같은 그 음악이 변주되며 고지라 특유의 울음소리가 나올 때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작 고지라를 한 번이라도 본 관객들은 그 장면에서 감동했을 겁니다. 특히 고질라가 주위 인간들을 눈치채고 그들을 바라볼 때 카메라가 한 번 비틀거린 후에 주민을 확 잡는 연출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을 멋지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스라의 희생 이후 고질라가 기도라에게 방사능을 빼앗기고 이후 멜트다운 상태에서 버닝 고지라 상태가 되어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도 대단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질라가 킹 기도라를 손쉽게 압도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도 좋았습니다. 이 모든 연출과 등장 장면들의 연출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괴수영화 팬들에게는 정말 선물과도 같은 장면들입니다. 사운드도 압도적이고 솔직히 영화관에 몇 번이고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팬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 영화의 장점은 저게 전부입니다. 사실 괴수들도 등장 장면은 멋지고 몇몇 전투 장면은 그야말로 괴수 팬들에게 최고의 장면이라 불릴만 하지만 그 정도에서 그치고 맙니다. 그냥 좋아 보이는 예고편 장면들을 오려붙인 정도의 영화로 보이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몽타주라고 할까요? 우선 괴수들의 전투와 인간들의 이야기가 전혀 섞이지 않은 채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화는 괴수들이 전투를 벌이는 곳에 꼭 주인공 일행을 던져놓고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괴수들이 벌이는 재앙과도 같은 싸움이 인간에게 얼마나 위협적인가, 그리고 인간들의 이야기가 고질라와 그 적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 파트가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퀄리티가 낮았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 고질라와 킹기도라가 싸우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자꾸만 인간들이 걸리적거리고 모스라랑 로단이 승부를 내는 와중에 괴수들은 안 보여주고 인간들이 소리 지르고 비 맞고 구르는 거나 보여주고 있으니 인간 파트는 영화에 방해만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 파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댓글을 보면 인간들은 차라리 빼자는 말이 있는데 어불성설이죠. 이러한 괴수 영화의 핵심은 괴수로 표현되는 재앙과 그 안에서 대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주제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 영화가 말도 안 되는 환경주의자들을 등장시켜 안 그래도 재미없는 이야기를 더 재미없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최대의 문제는 바로 엠마 박사입니다. 저는 베라 파미가 같은 출중한 연기력의 배우에게 이런 끔찍한 역할을 주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온갖 괴상한 대사들은 물론이고 역할 자체가 설득력이 너무 부족해요. 엠마 박사는 고질라 사태로 아들을 잃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고대의 타이탄들이 세상을 정화하는 존재들이니 타이탄을 깨우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엠마 박사는 오르카를 이용해서 타이탄들과 소통해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엠마 박사는 아들의 죽음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죽든 말든 타이탄들을 깨우려고 한 겁니다. 수백만 명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도박을 하는 대단한 엄마인 거죠. 마찬가지로 엠마 박사를 서포트하는 조나 앨런은 타웨인 라니스터에게 롱 리브 더 킹 대사 한번 시키려고 캐스팅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없는 역할을 보여줍니다. Long live the king. 이 사람이 가진 대의는 그냥 세계 파멸이에요. 킹 기도라가 외계에서 왔든 원래 의도와 다르든 상관없이 세상이 망하는 걸 보려는 미친 사람입니다. 이런 애들이 환경보호 이야기를 하니 이게 설득력이 생길 수가 있나요? 영화는 멍청하게 짝이 없는 진행을 합니다. 우선 엠마와 조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타이탄을 깨우고 있고 하다못해 고질라까지 나타나서 경고를 해주는데 그 대단한 미군은 아무런 징조도 찾지 못합니다. 몬스터 제로, 기도라가 깨어나는 곳에 간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로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진행을 합니다. 고질라의 편을 들어야 한다더니 갑자기 옥시전 디스트로이어를 쏴서 고질라를 반쯤 죽여놓질 않나. 고질라에게 핵무기를 쏴서 고질라를 되살아나게 해줘야 하는데 마침 영화 진행하기 딱 좋게 세리자와 박사가 자폭하기 딱 좋게 미사일 기능만 딱 골라내서 고장나질 않나. 킹 기도라는 그 거대한 체구와 세 개의 머리와 전기를 내뿜는 능력을 가지고도 고작 헛멋하고 달아나는 엠마 박사 하나를 못 잡질 않나.
다 박살난 오르카는 세상에 무슨 내구력이 그렇게 좋은지 멀쩡하게 작동하질 않나. 모든 일들이 우연의 연속이고 모든 사건 진행이 억지에 가깝습니다. 하물며 조나가 엠마를 풀어주는 데에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보내주고 끝납니다. 세상에. 배우들의 낭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베라 파미가, 셀리 호킨스, 브래들리 위포드, 와타나베 켄 모두 엄청난 연기력을 인정받은 이들이고 아카데미를 수상하거나 후보로 지명된 명배우들입니다. 특히 셀리 호킨스는 그냥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인상적인데 정말 그냥 등장만 하고 끝났어요. 저런 배우들에게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상한 대사들이나 시키고 재미없는 개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낭비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영화와 비슷한 영화로 얼마 전에 개봉한 램페이지를 들 수 있습니다. 램페이지 역시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영화였어요. 괴수들의 힘의 크기도 잘 안 맞았고요. 하지만 이 영화는 적어도 주연 배우인 드웨인 존슨의 매력은 잘 알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괴수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라는 걸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킬링타임 영화로서는 어느 정도 볼만했어요. 반면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는 배우들은 전부 낭비되고 괴수들의 전투마저 후반에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그 외에도 치명적인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작을 고려하고 원작의 내용을 오마주한 것은 좋았습니다. 세세한 부분의 디테일은 재미있었습니다. 모스라 이야기를 할 때 쌍둥이 집안의 사진들을 쭉 보여준 것은 원작 팬들을 향한 선물이죠. 마지막에 세리자와 박사가 자폭을 하는 것은 1954년판 고지라의 오마주입니다. 대사도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마주가 과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옥시전 디스트로이어입니다. 세상에, 이 영화는 옥시전 디스트로이어를 산소탄이라고 번역했어요. 번역가가 원작을 꼭 볼 필요는 없지만 검색만 해봐도 번역을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옥시전 디스트로이어는 영화에서도 나온 것처럼 고질라를 죽일 수도 있는 무기입니다. 원작에서는 세리자와 박사가 개발한 무기였죠. 그리고 원작에서 세리자와 박사는 이 무기로 고지라를 정말로 죽입니다. 문제는 이 무기가 존재하는 순간 작품의 주제의식과 긴장감이 모두 옅어진다는 겁니다. 원작의 옥시전 디스트로이어는 그야말로 최종 병기이자 마지막에 딱 한 번만 쓰고 사라진 이후 시리즈에도 두 번 다시 나온 적이 없는 병기입니다. 왜냐면 이런 무기가 있으면 고지라가 무섭지 않으니까요. 이번 영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나왔는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객들은 이걸 그냥 미군이 개발한 강한 무기 정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미군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무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고질라와 다른 타이탄들을 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결코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와도 같은 고질라의 아이덴티티가 파괴되는 거죠. 인간이 더 강한 무기를 갖추고 있는 순간 고질라의 위협은 평범한 다른 영화들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그냥 고질라가 기도라와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갔다고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왜 옥시전 디스트로이어, 산소탄을 등장시켰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영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는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감독이 원작을 얼마나 좋아하고 관련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자기가 덕질하려고 좋아하는 장면을 쏟아넣다 보니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누더기 같은 작품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영화는 원작 팬이 아니고서는 즐기기 어려워요. 전작 고질라가 고질라라는 존재의 의미와 압도적인 전투 장면과 분위기를 잘 연출해서 일반 관객들에게도 호평을 이끌어낸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모스라는 죽었지만 유충이 두어 마리 더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작품에서는 고질라와 콩이 싸운다고 하는데 콩에게 과연 승산이 있을까요? 환경을 지키려면 괴수를 소환해서 다 때려 부수는 게 답이라는 걸 알려준 과격한 교훈의 작품.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이 영화는 램페이지만도 못해요. 정말로요. 라이넬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